안녕하세요. 역시 참여하시는 어머님들은 항상 참여하시는군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수학 학습에 대한 고민을 같이 풀어보는 수학 고민 상담소 선쌤에게 물어보셈 시간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연이 오늘도 꽤 많이 들어왔고요.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고민한다기보다 이제 제가 해결책을 드리는 거죠. 구체적인 문제를 한 문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이게 또 이제 요런 문제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일 때 많이 이제 겪을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를 제가 간략하게 칠판에 적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쌓기나무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렇게 3단계로 그림이 주어져 있고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네모 안에는 쌓기나무의 앞쪽과 오른쪽에 네모 개씩 놓습니다. 자, 이런 문제였어요. 자, 요런 그림을 주고, 요 그림을 보면 여기 쌓기나무가 하나 있는데, 여기 하나 붙이고, 여기 하나 붙이고, 여기 하나 붙이고, 여기 하나 붙이고, 앞과 오른쪽에 쌓기나무를 붙이고 있죠. 그리고 문제에서 쌓기나무의 앞쪽과 오른쪽에 네모 개씩 놓습니다 했어요. 근데 아이가 한 개씩 놓습니다 라고 썼고, 답은 2개씩 놓습니다 였습니다. 어머니의 고민은 뭐냐 하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정답을 잘 맞출 수 있도록 할까요? 어떻게 이해시킬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저도 이 문제를 보고 이거 답 1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자, 문제를 잘 보면 이 문제에서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모양을 보면 쌓기나무가 하나 있는데 앞에 하나 붙이고 오른쪽에 하나 붙이고 또 앞에 하나 붙이고 오른쪽에 하나 붙이고 하는 과정을 하나, 둘 화살표로 2개를 보여주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앞쪽과 오른쪽에 한 개씩 계속해서 놓는 패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문제의 의도는 2개라고 답을 알고 보니까 앞에 2개, 오른쪽 2개를 붙이는 과정을, 자, 얘야 먼저 하나씩 붙였어. 그리고 앞에 하나씩 더 붙였단다. 앞과 오른쪽에. 그러면 쌓기나무의 앞쪽과 오른쪽에 몇 개씩 놓습니다 해서 몇 개씩 놓은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문제의 의도가 그림과 함께 이렇게 단계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만약에 이 그림이 없었으면 오해가 없었을 거거든요. 근데 요 그림 때문에 앞에 한 개씩 놓고 또 앞과 오른쪽이죠. 앞과 오른쪽에 한 개씩 놓고 또 앞과 오른쪽에 한 개씩 놓고 단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틀린 아이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하면 만약에 한 개씩이라고 틀린 아이에게는 문제가 명확하지 않았어. 그래서 너처럼 생각할 수 있어. 이 문제는 너에게 정확하게 여기에서 처음 그림에서 마지막 그림을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물어본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틀린 것도 선생님 마음에는 정답이야. 이렇게 처리를 해서 그렇지만 때로는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의도가 어떤지 정확하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서 항상 그때는 이 문제를 내는 사람이 뭘 물어보는 걸까?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문제 자체가 명확하지 않았던 점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너의 답도 정답이라고 일단은 생각해 라고 하고 넘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이에게는 그렇게 이해를 시켜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생에게만 거의 나타나는 문제예요. 이게 올라가면 이런 부분으로 잘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수학은. 그래서 초등학생에게만 일어나는 문제예요, 거의. 물론 뭐 명확하지 않은 거는 뭐 고학년에도 중고등학생도 일어날 수 있지만 거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초등학생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말로 설명을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 말이 명확하지 않고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중의적으로 읽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 얘기를 해주고, 다만 수학에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해 라고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2 아이이고 교과샘 2학년 2학기 하고 있고 사고력학원 CMS 다니고 있어요. 여름방학까지 2학년 2학기 교과 심화서 풀리고 나서 3학년 선행할 계획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2학년인데 지금 계획은 2학년 2학기까지 교과 심화까지 해서 2학기까지 끝내고 이제 여름방학부터인지 아니면 2학기 될 때 3학년 선행을 할 계획이란 말씀이네요. 네, 되게 괜찮은 계획입니다. 무난합니다. 집에서 스스로 한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교과서는 저와 읽고 교과샘을 한 후 개념서를 스스로 푼다면 진도를 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워서 스스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요 문장이 제가 배경이 다 이해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가 조금 애매했는데요. 진도를 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서 스스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하셨어요. 근데 2학년 2학기 심화서 풀리고 3학년 선행을 나갈 계획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2학기까지는 스스로 공부가 어느 정도는 됐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추천해 드리는 거라고 하면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추천하는 거라고 하면 CMS 학원을 다니고 있으니까 교과 공부는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좋은 습관을 잡아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거. 그런데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르고 이거는 무조건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기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이 대다수예요. 그게 당연하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 걱정 이해해요. 이해하지만 아직 어릴 때이기 때문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을 만들어서 그런 습관을 만들어 주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그런 과정을 한번 해보시기를 일단 첫 번째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더군다나 CMS도 다니니까, 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 뭐 교과학원을 다니던가 뭐 해야 되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대치동 아이들은 수학학원도 몇 개씩 다닙니다. 연산학원. 3학년 정도 되면 어느 것 하나 내려놓기가 애매한 때이기 때문에 중복이 또 많이 되거든요. 연산하는 수학학원, 사고력하는 수학학원, 교과하는 수학학원, 경시하는 수학학원. 이렇게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도 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CMS라는 좋은 학원을 다니고 있으니까, 그리고 교과샘 연산도 스스로 하고 있으니까 교과샘 하고 있는 거에 이어서 교과 문제집도 엄마랑 계획을 짜보고
좀 스스로, 어떤 부분은 스스로 하고 어떤 부분은 엄마랑 하면 되겠죠. 개념할 때는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집을 추천해드리면 지금 교과샘도 하고 교과서도 읽어볼 거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유형서를 선택하시는 게, 개념은 좀 만들고 가거든요. 그럼 유형서를 선택하시는 게, 예를 들면 뭐 디딤돌 같은 경우는 응용, 이런 유형서를 완전 기본 하시지 말고 유형서를 선택해서 개념서로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개념서라는 건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는지 체크하는 단계가 있고, 다 그런 걸 체크하는 문제집이 아니라 앞에 체크하는 단계가 있고 좀 생각하는 문제들도 있는 책, 그리고 나서 심화서로 넘어가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초일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네, 이렇게 사연들이 이렇게 쭉 설명되어 있고요. 뭐 인스타를 통해서 많이 도움받고 있고, 연산 2장, 교과 2장, 사고력 2장씩 하면서 지금까지 진도가 초1인데 원리샘 1학년 4권 제 진도고요. 도형 플라토 3권 도형도 하고 있고, 디딤돌 1-1 기본 플러스 응용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끝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사고력 수학은 학원을 다녔었고, 지금부터 이번 달부터는 팩토 풀고 있어요. 레벨 1 한 권은 마무리했습니다. 잘 하고 있네요. 질문입니다. 연산을 유지하면서 1학년 1학기 심화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팩토나 사고력을 더 강화하는 게 나을까요? 이때 1학년 1학기 심화에 대해서도 문제집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써주셨어요. 문제 해결의 길잡이 또는 최상위 수학. 문제 해결의 길잡이와 최상위 수학은 좀 결이 다르긴 한데요. 현재 수준에서는 아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셨어요. 제가 여기 뒤에도 비슷한 질문들이 있을 때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아이가 좀 잘한다 싶으면 힘들어하지 않는 정도에서, 즐길 수 있는 정도에서 심화하자고요. 어려운 문제 풀리자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려운 문제 풀리자고요. 힘들어하지 않고 아이가 해낼 수 있으면, 즐길 수 있다면 최고고, 즐길 수 있다면 최고고, 힘들어하지 않고 그래도 이건 어려운데 엄마? 그럼 이건 같이 생각해 볼까? 이건 어떻게 하는 걸까? 이렇게 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아이라면. 근데 제가 요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학원에서 가르칠 때 아이가 한 명이 생각난 아이가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될 때 만난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는 교실에서 사실은 이제 저희 회사 다니는 직원의 아들이었는데, 교실에서 만나서 문제를 푸는데 안 풀리잖아요. 아이가 온갖 히스테리를 교실에서 표현을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수업이 방해될 정도로. 막 눈도 막 이렇게 까서 흰 눈동자가 보이면서 막 손 들고 막 이러고, 정말로 수업이 방해될 정도로. 그래서 얘는 정말 뭐 정서불안인가? 그리고 그런 수업 태도도 굉장히 좀 산만해 보이고 한 아이였어요. 근데 제가 운영한 학원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하는 학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배가 됐겠죠. 그런데 이 학생은 이겨내고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엄청 잘하고 있대요. 엄청 잘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네.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퇴사를 하셨는데, 사연이 있어서, 그래도 이제 아이 엄마로부터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학원을 통해서 듣기로는 정말 이렇게 일하게 되면서 교육을 이렇게 받는 기회를 하게 되면서 걔는 정말 많이 발전한 것 같다. 근데 제가 그 발전의 과정을 알거든요. 처음에는 엄청 히스테리한 아이였어요. 엄청 히스테리한 아이였는데, 히스테릭한 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랬는데, 이 어려운 문제들을 처음에는 막 온갖 짜증을 내고 했지만, 하면서 조금씩 욕심이 생기고 조금씩 알겠고, 더 잘하는 아이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어려운 문제를 논리적이고 쉽게 이렇게 제시해 주는 선생님을 보고 하면서, 아이가 집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학원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엄마 나도 서울대 갈래 이러면서 선생님 서울대 나왔다면서 나도 서울대 갈래, 이런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막 근데 그 성격은 좀 고쳐지는 데 좀 오래 걸렸는데 어쨌든 수학을 바라보는 눈이 막 힘든 거 막 안 풀리면 막 괴롭기만 한 거였다가 아이가 조금씩 변화하는 거죠. 이거 할만하네. 이거 욕심나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수학 교육의 본질이기도 하고, 수학 교육의 본질이, 그러니까, 아이가 요만큼의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요만큼의 교육을 하면 아이는 성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요만큼의, 요만큼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서 조금 더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에 조금 더를 계속 제시하면서 발전시키게 해야죠. 그래서 문제집의 정답률을 70% 정도로 하시죠. 30% 정도는 학습이죠. 배우는 거죠. 틀리니까 배우는 거죠. 안 틀리면 어떻게 배웁니까? 그러면 그 문제집은 잘못 선정한 거예요. 발전이 없는 문제집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문제 해결의 길잡이, 최상위 수학, 팩토 말씀하셨는데 뭐 사고력도 좋고 문제 해결의 길잡이도 좋아요. 문제 해결의 길잡이도 좋고 최상위 수학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문제 해결의 길잡이와 사고력이 최상위 수학보다는 좀 더 폭이 넓으니까 1학년 때니까 좀 폭넓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기 때문에 사고력 하자라고 하는 거고, 교과 공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거는 이제 좀 1차적인 수준의 문제집 교과고, 최상위 수학 정도 되면 사실 문제들도 어려워요. 그 다음에 개념은 쉽지만 문제들을 막 되게 어렵게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들이니까 하여튼 뭘 하든 간에 지금 고민하시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제가 정해드리는 것보다 뭐 경시의 인문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문제 해결의 길잡이 정하시면 되고, 좀 더 폭넓고 퍼즐 같은 문제도 있고 생각하는 쪽을 조금 더 이제 연구하고 이렇게라고 하면 사고력 수학 쪽 선택하시면 되고, 교과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면 또 그것도 경시하고 관계가 있어요. 근데 최상위 수학하고 문제 해결의 길잡이의 차이는 뭐냐면, 문제 해결의 길잡이도 교과를 벗어나는 내용이 좀 나와요. 그런 차이를 생각을 하시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또 있어요. 원리셈 책이 2권 남았는데 2학년 되기 전에 끝나면 2학년 원리셈으로 바로 넘어가서 풀면 될까요? 지금 아직 1학년이고 1학년 4권이면 여름 정도 지나면서 2학년 걸 시작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대략 2학년 겨울 들어가기 전에, 방학 들어가기 전에 구구단을 접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도는 아주 빠른 진도가 아니기 때문에 2학년으로 바로 넘어가셔도 됩니다.